자, 기출해석과정 M사 복소수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키워드 네 번째 건 이제 켤레 복소수의 활용인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개념 키워드 세 번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복소수의 상등관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걸 했다. 근데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관계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실제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비교하는 거였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상등관계를 썼단 말이야. 그럼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가 편안한 문제들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를 딱 봤는데 와, 이건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하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실수부로, 허수부로 정리를 해서 문제 풀기에는 뭔가 계산이 꼬일 수 있는 문제들은 실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지. 그럼 그런 문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게 이 네 번째 개념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일단 17번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해서 푸는 건 17번은 전혀 지장이 없어. 왜? 실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우리 이 실수라는 조건이 의미하는 거를 들여다보자 이거야. 실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실수부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근데 자꾸 이걸 착각해서 이게 0이고 이건 반드시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여기가 0이 돼도요. 0도 실수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거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0이 돼도 되는지 아니면 0이 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건 문제 조건 정확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실수라는 조건에서는 얘는 제한은 없고요. 얘만 0이 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보이죠? 아, 등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럼 문제 쭉 따라갔을 때 내가 구하려는 미정계수, 실제 미지수 값 이거는 뭐야? 하나만 있어야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 보니까 하나만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해. 실수라고 되어 있어.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x에다가 a 더하기 b 같은 거 넣을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0이라는 거 이용해서 풀면 이 문제는 편안하게 풀릴 거야. 자,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면요. 이 부분인데 알파, 베타가 실수가 아니고 두 복소수라고 표현해놨고 알파, 베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집어줄게. 일단 얘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복소수의 조건 해석을 할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알파가 복잡하게 세팅돼 있으면 이 복잡한 형태를 집어넣어서 뭔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됐니? 우리 복소수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뭐냐라고 하면 A 더하기 B, I 이런 구조나 알파랑 베타를 따르게 할 거면 얘는 C 더하기 D, I 이런 형태가 되겠지. 만약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런 가장 간단한 형태를 집어넣어서 해석할 순 있어. 단 그 집어넣는 것도 모든 문제에서 다 집어넣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줄게. 일단 첫 번째, 얘네 둘이 복소수인데 합과 곱이 모두 실수라는 표현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얘를 넣어서 해석 안 해도 알파, 베타가 켤레 복소수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니? 실제 얘를 집어넣어서 해석해서 확인해 보면 알파, 베타는 C는 A랑 같은 게 되고 D는 B의 부호 반대인 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환경에서는요. 이걸 넣어서 해석할 시간이 없어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합과 곱이 모두 실수인 경우는 무조건 뭐라고요? 알파, 베타는 켤레 복소수 관계다.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알파나 베타 중에 난 베타로 할게. 베타를 알파 바다라고 하고 베타 대신에 알파 바를 전부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돼? 물론 간단한 문제는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허수부의 부호는 반대야 라고 해서 그냥 그 허수부만 비교해도 풀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 바를 넣어도 된다는 거지. 왜? 알파랑 베타랑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얘네들이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당연히 베타는 뭐야? 알파 바겠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야.
얘네들은 지금 알파, 베타를 이쁘게 표현해 줬어.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구조야? 모르는 문자 미정계수 하나, K 하나가 있고요. 맞니? 자, 그리고 I가 들어있어. 그리고 K는 분명히 실수라고 줬을 거야. 여기 K는 실수라고 써있죠. 마찬가지 베타도 이렇게 돼 있고 K 하나 들어있고 I가 들어있는 구조야. 그럼 얘 알파 자체를 어떻게 실수버수부 정리하고 베타 자체를 실수버수부를 갖다가 정리해서 어디만 같다라고 놓자고요? 여기 있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게 같다. 왜? 켤레복소수 관계니까. 그걸로도 그냥 충분하게 풀리지. 굳이 뭐 이걸 이렇게 대입 안 해도 괜찮다고. 왜? 주어진 준식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실제 알파, 베타도 족구. 그리고 K 하나만 구하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오니까 바로 K를 구해서 밑에 있는 합과 곱을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19번으로 넘어올게요. 19번은 저 조건을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 조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가 떠올라야 되는 요소들을 내가 정리해 줄게. 무슨 뜻이냐면 19번에서 일단 여기 있는 이 Z는 복소수라고 분명히 줬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줬어. Z 형태를. 오케이? 이 복잡한 걸 저기다 넣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Z를 이 복잡한 형태로 바라보기 전에 해석을 원한다. 그럼 Z는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하고 집어넣자라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은 거라고. Z에는 A 더하기 BI, Z바에는 A-BI를 넣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어. 그 얘기는 뭐니? 해석하고 나면 보통은 이런 구조에서는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A,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올 거야. 뭐 A는 B랑 같다든지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요 조건이 나와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요 조건을 다시 어디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반영해준다고. 우린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시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실수부, 허수부로 분리를 해서 얘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분리를 해서 A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다라고 풀면 되겠지. 그럼 조건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식은요. 식 하나, 등식은 식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미정계수도 하나여야 되는데 쭉 보니까 Z에도 미정계수 X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17번부터 19번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해석을 할 때 이런 복잡한 구조를 넣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A 더하기 BI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넣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마지막에 적용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얘들아 봐봐. 이 20번 문제는 니네들이 대부분 이제 수상을 뭐 초중생들이 공부를 해서 이 문제를 딱 주잖아. 그럼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풀려고 하냐면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넣고 대부분이 그래. Z바에다가 A-BI를 넣어서 얘네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 식 다 전개해 놓고 이 식 다 전개해 놓고 막 비교해서 A, B에 관한 관계식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해줄게. 얘는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어. 그런데 오래 걸려. 그리고 계산이 꼬일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오류 날 확률도 커. 실제 시험 환경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미친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어떤 거는 A 더하기 BI를 넣으라고 하시고 어떤 건 넣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돼. 너희들이 이야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지금 여기는 Z랑 Z바를 가지고 식을 두 개를 만들어 놨지. 식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는 A 더하기 BI를 넣어가지고 연립을 해서 뭔가 A, B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지. 그러지 마. 오케이? 만약 이 조건이 없어. 그럼 이 정도는 넣어봐도 돼. A 더하기 BI 넣어서 A, B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거나 A, B 둘 중에 하나가 0인 걸 찾아내는 건 유의미하다. 자, 그런데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지 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았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다가 A 더하기 BI를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두 식에서 내가 구하려는 걸 구할 수 없는지를 바라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하거나 변형해서 내가 구하려는 식의 값이나 구하려는 문자 값을 해결할 수 없는지를 바라보라고. 이 차이 알겠어?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 이제 접근해보면 이렇다. Z에다가 A 더하기 B를 넣어서 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위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데는 지장이 없지. 그럼 우리는 Z 대신에 Z바 I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는 Z바밖에 안 남게 될 거야.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Z바밖에 안 남게 될 거고요. 그 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야? 약분 가능하고 I는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긴 Z바분의 1이 남겠지, 사실. 자, 다시. 여긴 Z바분의 1이 남을 거야. 여기는 풀어줄게. PT에 다음 게 안 나오네. 자, 여기는 Z바분의 1이 나올 거야. 됐지? 남을 거라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우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I인데 요거 주의해야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건 마이너스 있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인지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되는 게 맞잖아. 됐어? 근데 여기서 Z바를 구할 때 있잖아. 너희들이 별 생각 없이 이걸 뒤집더라고. 이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의 분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집고 싶잖아. 오케이? 그럼 좌변과 우변이 분수식이 하나여야 돼. 이렇게 항이 두 개인 상태에서 뒤집으면 무조건 틀린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분수식 하나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야 맞죠? Z바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저거는 통분도 이쁘게 돼 있네. 이렇게 뒤집는, 이렇게 통분이 돼 있는 상태로 분수식을 하나로 만든 상태로 뒤집는 거라고. 그럼 이건 마이너스 1분의 Z바니까 마이너스는 앞에다가 줄게 그냥. 그리고 요거는 뭐야? 1 플러스 I 분의 4로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요 앞에 있는 건 여기다가 올려도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나올 거고 우린 이걸 갖다가 유리화 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유리화를 왜 하라고 하냐? 최종 목적이 Z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유리화해서 Z바가 뭔지 알기 때문에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하면 Z값이 나온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쭉 정리하면 이렇다. 야,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 Z에다가 A 더하기 BI 넣어서 풀지 말라고. 그렇게 풀면 망한다고. 이 두 식을 연립이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Z값을 알아내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됐니?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집어넣어서 A 더하기 BI를 넣어서 여기다 A 더하기 BI를 넣어서 뭔가 A 더하기 BI를 넣은 식 안에서 A, B에 관한 관계식이나 A, B 값이 0인 걸 찾아내고 싶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꼬일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뒤쪽에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문제 배정을. 얘도 마찬가지인지 조건이 읽혀야 돼. 여기는 사실 식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아. 얘가 5, 얘가 5라고 생각하면 식 두 개짜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또 식 하나가 있어. 그럼 조건식만 3개가 있는 거야 사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요거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복소수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 대신에 얘는 A 더하기 BI, 얘는 C 더하기 DI 넣어야지 라고 접근하는 순간 망한다니까? 얘는 Z바도 아니야. 그래서 미정계수도 만약 넣어서 풀려고 하면 4개까지 늘어나. 알파는 A 더하기 BI, 얘는 C 더하기 DI 이렇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죽어.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것 값을 구해야지로 접근하라고. 그러면 이용한다라는 걸 하나씩 볼게. 일단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오케이? 왜 이렇게 정리할까? 저쪽에 보니까 뭐가 보여? 알파바랑 베타바가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 이 바는 분리해서 각각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바 대신에 알파분의 5, 베타바 대신에 베타분의 5를 넣어도 되잖아. 그럼 얘를 넣어주면 뭐가 좋은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구조랑 유사해진다고요. 이 말이 이해돼?
실제 여기 있는 이 값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 모양이 보여.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바 대신에 알파분의 5를 넣는 겁니다. 베타 바 대신에 베타분의 5를 넣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 구조인데 이거 전개하면 뭐가 나올 것 같니? 얘네들 곱해주면 5만 남고요. 얘네들 곱해주면 뭐가 돼? 베타분의 5알파가 될 거고요. 얘네들 곱해주면 알파분의 5베타라고 쓸게 일단. 5베타가 될 거고 얘네들 곱해주면 5만 남는다. 핵심은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 요만큼에서 5로 묶어주면 얘네들을 5로 묶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아니야? 그리고 양쪽은 숫자만 남아있는 구조잖아. 딱 원하는 식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넣어서 언제 해석해서 언제 풀어? 이해됐지? 무슨 의미인지.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21번이 보이면 22번도 보여야지. 사실 여기는 알파 베타고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 거 외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맞잖아. 조건 봐도 똑같지. 형태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이 모양 만드는 게 오히려 얘가 더 쉽지. 왜 얘가 더 쉽겠니? 똑같아 해석은. 얘 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여기서 알파바, 베타바, 감마바가 들어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싹 넣어줘봐. 이건 니네가 해. 싹 넣어줘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분의 4, 베타분의 4, 감마분의 4가 들어가는데 그걸 4로만 묶으면 얘랑 똑같아진다? 얘랑 똑같아지면 어떡해? 다 푼 거지. 맞잖아. 이 등식에서 이것 값이 나와버린다는 거잖아. 시계값이. 알았니? 이걸 알고 문제를 보잖아. 한 15초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E 더하기 FI 뭐 이딴 걸 넣으려고 하잖아. 일단 넣는 것도 문제인데 넣고 뭔가 다른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개념 키워드 마지막 거에까지 했는데 개념 키워드 3번과 4번에서는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보는 눈이야. 개념 키워드 3번에 해당됐던 복소수의 상등관계,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서 풀거나 얘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이런 걸 넣어서 실수부, 허수부로 구분 짓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일단 간단한 형태고 조건이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조건이 하나만 있어야 돼. 이것도 그럼 조건이 하나, 둘, 세 개짜리야 이거.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조건 해석이 빠르고 편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 조건이 많은 상태에서 문자나 시기값을 구하는 문제는 얘네들끼리의 연립을 통해서 이 시기값, 얘네들끼리의 변형을 통해서 이 시기값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식변형을 통해서 이 시기값을 구하려고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안 구해도 돼. 알았니? 변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식값 형태를 유도하는 거야. 알았어? 고등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고등과정 문제 풀다가 알파, 베타, 감마가 안 나오는데? 그럼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포기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 항상 구하려는 시기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